안녕하세요. EBS 영어 강사 그리고 그래머TV 스니쌤입니다. 많은 어머니들께서 이거를 좀 요청을 하셨어요. 중학교 때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제 로드맵이라고 하죠. 요거를 요청을 하셔가지고 아마 제 영상에서 원하시는 거는 뭐 화려한 자막이나 효과가 아닌 것 같아서요. 제가 그런 거 없이 쭉 그냥 이렇게 라이브 하듯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중학교 때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수많은 방법이 있죠. 아이의 교육이라는 거에는 우리가 A라는 걸 투입을 했다 그래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뭐 좋은 결과가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이거를 알기가 진짜로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나도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의 뭐 타고난 자질이라던가 환경이라던가 너무나도 많은 변수가 있어가지고요. 이게 우리가 그런 걸 좀 알기가 어렵습니다. 같은 집에서 적어도 태어났다면은 뭐 비슷한 자질을 가지고 태어났고 환경이 비슷하다면은 그리고 또 뭐 어차피 잘하는 그런 게 비슷하면은 결과도 이제 거의 같아야 되는데 정말 다른 경우 많거든요. 이건 물론 뭐 어떤 제한적인 사례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그 반대의 사례도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서울대를 갔어요. 그러면은 나의 공부법 이게 맞는 것인가? 이거 되게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정말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런 걸 쫓아다니잖아요. 우리 어머님들 그걸 쫓아다니시잖아요. 누구네 집에서 뭐 어디를 갔다 라고 하면은 그 집은 어떻게 했는가, 무슨 학원 보냈는가, 막 이런 거 막 저도 이제 학부모로서 궁금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막 너무 쫓아다니는 거는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분들도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는 당신들도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건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고민을 했죠. 저도 이제 뭐 교육 쪽에 이렇게 몸담고 있는 입장에서 뭔가 정리는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세요. 그러기는 너무 위험하기도 하고 저는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요 책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아실 텐데 영어 1등급은 이렇게 공부한다. 특별한 공부법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 성공합니다. 뭐 영어 1등급 받습니다. 뭐 이런 거보다는 우리가 평범한 가정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 어머님들이 아버님들이 꼭 이것만큼은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것들을 좀 정리를 한 그런 책이거든요. 오늘 내용도 그렇게 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무조건 됩니다. 100% 성공입니다. 대박입니다. 이런 얘기 없어요. 대신에 중학교 3년 동안에 어떻게 하셔도 좋은데 이것만큼은 꼭 챙기셔야 됩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리네 교육이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죠. 엄마표 영어. 그러니까 원래는 엄마표 영어라는 말 자체가 없었던 거 아시죠?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이게 등장을 하더니 정말 이제는 고유명사가 됐죠. 뭐 이거 안 하면은 대단히 잘못하는 것처럼 막 진짜 우리가 어렸을 때 어떻게든지 막 영어 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뭐 나쁘지 않아요. 뭐 이렇게 하면서 또 부모가 자녀에게 교육을 신경을 쓰고 하는 거는 저는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방치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자, 그리고 이제 초등 영어로 넘어와서 이제 초등까지도 거의 엄마표 영어의 연장선상의 느낌이 있다, 그쵸? 그리고 이제 중학 영어. 오늘 이야기를 해볼 중학 영어인데요. 중학에서는 좀 엄마표 영어나 초등이랑은 다른 성격인 것 같아요. 엄마표 영어나 초등 영어는 아무래도 말하기라던가 듣기라던가 이런 거 위주로 우리가 이제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회화 위주 이런 걸로 가게 된다면은 중학교는 이제 좀 아이가 클 만큼 컸고요. 그래서 챙길 거를 좀 본격적으로 챙겨 주셔야 돼요. 또 특히나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험을 안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아이가 뭐 학교에서 보는 뭐 그런 쪽지 시험 같은 건 있겠지만 이제 그런 거에서 조금 성적이 안 좋다고 해서 이 아이가 뭐 중학교 가는데 지장이 있거나 이게 뭐 영원히 기록이 남거나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중학교에 올라오면서부터는 이게 시험을 보게 되고요. 그 기록이 남게 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기록이 쓰이게 되기 때문에 중학교부터는 챙기셔야 될 것들이 생겨요. 그걸 정리해봤습니다.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이건 중학교 학생이나 학부모시라면은 꼭 챙겨주셔야 되는 것들. 첫 번째, 내신 영어죠.
이제 학교 시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1년에 4번이 있죠. 이 시험, 이 성적 당연히 챙겨야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특목고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영어 과목 또는 국영수사과 주요 과목들의 성적이 입시에 반영이 되죠. 입학시험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또 지망하신다면은 물론 지금 존폐가 논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요거는 그래도 학교에서 보는 시험이라는 거는 워낙에 또 중요하기 때문에 내신 영어 당연히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신다면은 고등학교 입학 이후를 좀 준비를 미리 하면 좋잖아요. 수능 영어라는 거. 요거를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에는 한번 챙겨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더 공부를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은 제가 이제 영어 확장이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 이제 확장해서 나는 더 넓은 이런 것을 공부하겠다. 그럴 수 있겠죠. 이렇게 크게 3가지로 정리를 해 봤어요. 자, 일단 내신 영어 조금 구체적으로 볼게요. 내신 영어는 뭐냐? 학교 시험을 말하는 겁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1년에 4번을 보는 그 시험이요. 이 내신 영어를 이루고 있는 중심적인 요소들은 당연히 단어가 있겠죠. 그리고 문법이 있죠. 그리고 그 문법을 바탕으로 교과서의 본문들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본문 독해까지 3가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이거 3개를 잘한다면은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단어와 문법을 알면은 연습을 하면은 문장 해석을 잘 할 수 있거든요. 문장 해석이 잘 되면은 사실 중학교 교과서의 본문 내용이 막 형이상학적이라거나 철학적이라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금방 이해가 됩니다. 매우 쉽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본문 내용이 이해가 잘 되면은 충분히 학교 시험을 잘 볼 수 있죠. 특히나 요즘 중학교들은 절대평가입니다. 그래서 90점 이상 받으면은 누구나 A등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중학교에서는 열심히만 하면 A등급을 받을 수 있죠. 그리고 그 A등급을 바탕으로 나중에 특목고 자사고를 진학을 원하신다면 입시가 그때까지 남아 있다면 A등급 받으면 걱정할 게 없죠. 많이들 아시겠지만 B등급 받으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A등급 받는 거 무조건 중요하고요. 자, 이제 내신 영어. 이거는 옛날이랑 지금은 똑같은 것 같아요. 어머님들, 아버님들 세대 때도 학교 시험 잘 보는 거 중요했잖아요. 지금도 중요합니다. 학생이라면은 시험이 워낙 중요하지 않습니까? 요거를 대비하신다면, 이제 또 구체적으로 좀 알려드릴게요. 단어는 요런 것들이 있습니다. 중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단어든, 요런 것들. 단어책들이에요. 단어는 단어책을 가지고서 꾸준히 반복해서 외우면 됩니다. 중학필수 0단어 1200. 이건 제 책인데요. 제 책이라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베스트셀러라서 말씀을 드리고요. 뜯어먹는 중학 0단어 1800. 워낙에 유명하고요. 주니어 능률 복화, 워드마스터도 중등 버전이 있어요. 요거는 제가 이제 베스트셀러 순위에서 뽑아왔습니다. 뽑아가지고 다 좋은 책이에요. 실제로 되게 공교롭게도 워드마스터 제외하고는 제가 전부 다 강의를 했었어요. 제 책도 강의를 했었고 뜯어먹는 애도 강의를 했었고 주니어 능률 복화도 강의를 했었고요. 다 좋은 책입니다. 흠잡을 데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요거는 어떤 거를 고르셔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어 꾸준히 외워주시고요. 문법은 더 쉬운 영문법은 교재 기반으로 한 게 아니고요. PDF 파일로 되어져 있고요. 제 유튜브 그 사이트 보시면은 동영상에 더 쉬운 영문법 그 교환을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가 있어요. 아마 초등학교 영문법 추천 이렇게 이제 검색하시면 될 것 같은데 더 쉬운 영문법은 교재는 없이 그냥 PDF 파일 출력하셔가지고 강의 듣는 건데 제일 위에 있는 이유는 제일 쉬워요. 초등학교 때 영문법을 제대로 공부를 못한 친구들은 중학교 1학년 때 빨리 더 쉬운 영문법 같은 걸로 영문법의 기초를 잡으면 좋죠. 마이 그래머 코치는 수준 2개 있습니다. 쉬운 거, 중간 수준. 쉬운 거는 정말 쉽기 때문에 그걸로는 문법의 기초 세우기는 어렵고요. 중간 수준까지는 가셔야 됩니다. 마이 그래머 코치는 EBS 강좌가 있어요. 무료죠. 무료로 강좌가 붙기 때문에 교재만 구매하시면 강좌가 공짜라는 아주 좋은 장점이 있고 마이 그래머 코치 강의를 제가 했죠.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강의했기 때문에 믿고 들으셔도 괜찮고요. 중학 영문법 3800제는 마더텅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오는 워낙에 유명한 교재죠.
이건 이제 우리가 옛날이 아니고 이 drill이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drill. 반복적으로 이렇게 막 학습하는 거거든요. 반복적으로. 이 반복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옛날 방식이지만 아직도 유효합니다. 뭐 우리가 뭔가를 잘하기 위해서는 반복해야죠. 중학 영문법 3800때는 그런 컨셉으로 혹독하게 연습하는 컨셉으로 하고, 아는 분들 알겠지만 제가 몸 상태나 이제 목 상태가 좋았을 때는 제가 이거 강의를 정말 많이 했었죠. 3800제. 좋은 책입니다. 네, 좋은 책이라서요. 충분히 들으셔도 괜찮은데, 대신에 이게 개념이 너무 약한 상태에서 들어버리면은 문제를 막 못 풀고 이러면서 좌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을 다진 상태에서 워크북처럼 좀 연습할 때 활용하시면 좋고요. 그래머존도 좋은 책이에요. 또 강의가 있습니다. EBS에서. 이거는 유료 강의입니다. 유료 강의이긴 한데, 그래머존도 제가 오랫동안 강의를 했었는데 책을 잘 만들었어요. 저도 뭐 시중에 있는 문법책 거의 다 봤지만 그래머존은 개인 소장을 하고 있을 정도로 야, 이 책 참 깔끔하다. 좋은데? 라는 생각을 제가 하는데, 제일 쉬운 수준도 있고요. 중간 것도 있고 마무리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일 쉬운 게 한 권, 기본으로 돼 있는 게 2권, 마지막도 종합편이 1권,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다 좋아요. 쉬운 건 쉬운 대로 좋고, 2권짜리 있는 2권이라서 조금 부담스럽지만 그것도 잘 만들었고, 종합편도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래머존은 제가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다 풀어보고 제가 이제 개인 소장하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요즘 또 그래머 인사이드 많이 봐요. 요것도 제가 강의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래머 인사이드는 3가지 수준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레벨 1만 들어서는 마스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2부터 시작하셔서 3까지 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깔끔해요. 예, 책이 굉장히 깔끔하게 잘 만들어져가지고 좀 써보기도 하고 문제도 풀어보면서 약간 요것저것 그냥 필요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교재라고 보시면 되고요. 문법은 이렇게 교재와 강좌, 중학수준에서 볼 수 있는 것들 대표적으로 추천을 해드렸는데, 이거 외에도 또 있어요. 예, 또 있으니까 더 추천해드릴 수 있지만 뭐 이 중에서 골라서 공부하셔도 충분히 중학 수준에서 필요한 것들을 다 마스터하실 수가 있고요. 독해는 중학교만큼 독해 교재가 잘 돼 있는 단계가 없어요. 대표적으로 리딩 튜터 시리즈 있고요. 빠른 독해, 바른 독해도 워낙에 유명한 교재고요. 그러니까 중학교의 독해 교재가 왜 좋냐면, 초등학교 독해 교재는 조금 난이도 면에서 만족을 못 하실 수도 있어요. 쉬우니까. 근데 이제 고등학교 가버리면은 수능이 들어오기 때문에 또 너무 어렵고 딱딱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독해의 꽃은 중학교 때입니다. 중학교 교재들을 딱 보시면은 이 독해 문제집들이 너무 딱딱하지도 않고요. 되게 다양한 소재로, 막 컬러로, 사진도 막 있고요. 막 재밌게 유익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딱 꾸며져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서점 가보세요. 가보시면은 독해 교재, 와, 되게 잘 나온다 라는 생각이 드실 정도로 잘 나와 있습니다. 요즘은 또 뭐 미국 교과서 같은 것도 가지고 와가지고 재밌게 알차게 잘 꾸려놨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수준의 독해는 너무 막, 네, 제 목이 아파서 종종 좀 먹을게요. 너무 막 중학교 때는 문제 맞추는 거 위주로 가지 마시고요. 아직도 유명하신 게 크라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다독을 강조하셨어요. 다독. 언어학습에는 다독이 중요하다. 많이 읽으면 된다. 이거 공감 가시죠? 많이 읽으면 되죠. 그러니까 중학 단계에서는 저도 많이 읽으라고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 나중에 영어 확장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요. 단어 문법 익힌 다음에 너무 막 문제 풀지 말아요. 3번이 답, 4번이 답, 막 인조이 다음에 동명사니까는 동명사가 답, 딴 것 주부사가 틀려서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이런 거는 재미도 없고 사실은 나중에 이 아이가 영어로서 활약하기도 힘들고요. 기본이 되셨다면은 독해를 정말 많이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교재도 잘 나와 있으니까 요런 책들, 어떤 느낌의 책들인지 아시겠죠? 이게 뭔가 좀 재밌는 거죠. 정말 약간 어센틱하다라고 하거든요. 진짜 같은, 진짜 원어민들이 이런 걸 볼 것만 같은 이제 그런 것들을 가져온 책들 되게 많아서요. 그거 공부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수능 영어. 그러니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갈 때 얘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중학교 교과서 수준이 여기잖아요. 그럼 수능 영어 수준은 이 천장 뚫고 저기 막
우리 아파트 막 꼭대기에 있어요. 말이 안 되게 달라요. 아이의 수준이 아예 다릅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내신에서 A등급 받던 친구들이 고등학교 가서 막 5등급, 6등급 받아와요. 그 왜 그러냐? 당연합니다. 교과서 수준이 이 정도이기 때문에 여기만 A등급을 겨우겨우 받으면서 실력을 유지했던 친구들은 저 수준을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들어가자마자 고1 때 박살나는 겁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건 고1 수준이랑 또 고2, 고3 수준이랑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중학교 때 교과서만 봤던 아이들은 도저히 수능 영어를 못 쫓아가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게 중학교 때 수능 영어 맛을 보셔야 돼요. 아, 수능 영어가 이 정도 수준이구나. 정말 중2나 중3이라면 이런 걸 한번 해보면서 아, 뭐야, 나 A등급인데 와, 나 고등학교 가면 이런 거 해야 돼? 아, 나 아직 멀었구나.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수능 영어 딱 45문제입니다. 듣기 17개, 독해 28개. 유튜브 댓글에 그런 거 있었어요. 듣기가 17문제인데 아, 요즘 엄마들이 토익으로 이 듣기를 막 대비를 한다던데 아, 이거 도움이 되나요? 막 이러시는데 틀린 말씀은 아닌 게 다양한 공인시험들이 있습니다. 탭스, 토익, 토플 아마 어머님들 중에 아버님들 중에 그걸 다 풀어보신 분들은 사실 안 계신 게 맞죠. 뭐 굳이 그걸 다 안 풀어보시잖아요. 근데 다 풀어본 제 입장에서는 토익이 수능이랑 제일 비슷하긴 해요. 탭스나 토플보다는 제 개인적으로는 토익 시험이 다루고 있는 단어나 문법 수준 같은 것들이 수능이랑 좀 많이 겹치거든요. 근데 중학교에서 만약에 수능 듣기를 대비한다면 왜 토익을 가요? 그냥 수능 영어 듣기 하시면 되잖아요. EBSI 사이트 가시면 기출문제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듣기 파일 다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스크립트 다 있어요. 대본이 다 있다고요. 그럼 그냥 거기서 이렇게 다운받으셔가지고 아이랑 좀 들어보시고 그걸로 좀 연습하시고 해서 이거 듣기 17개 맞추면 되지 왜 토익까지 가나요? 저는 뭐 항상 하여튼 평범한 가정 정말 뭐 저도 사실 되게 아는 분들 알겠지만 정말 없이 시작을 했었고 지금도 뭐 엄청 많은 상태는 아니고 늘 돈에 대한 생각들이 좀 있어요. 근데 저는 막 아무리 없어도 그러고 싶진 않은 게 막 내가 없어도 우리 아이한테는 이렇게 막 내가 투입을 하겠다, 투자를 하겠다, 너만은 저는 진짜 그런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 영상에 올렸지만 저희 딸 영어 유치원을 안 보냈고 못 보냈고 돈 아까워서 진짜 그 돈 모아가지고 저금해가지고 나중에 걔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안 보내겠다 그래서 안 보냈거든요. 왜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하면서 저는 탭스와 토플을 해야 되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물론 이 아이가 내신도 학교 수업도 너무 완벽하게 해버리고 수능 영어마저도 1등급 수준 100점을 받아버려서 와, 이 아이가 너무 대단해, 끼가 넘쳐. 그럼 부모로서 더 해주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얘를 한번 키워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더 해주는 거 100% 찬성합니다. 근데 우리네 많은 경우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그냥 막연하게 토플이 좋다라더라, 뭐 탭스는 필수라더라, 토익도 수능에 도움이 된다던데 그러면서 막연하게 시키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 아이 정작 고등학교 가서 막 4등급 받고 막 이러고 있거든요. 저는 그거를 좀 막고 싶어요. 물론 넉넉한 가정에서 마음껏 교육하시는 거 저는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자유시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그냥 빠듯빠듯하게 살아가시면서 막 한 달에 학원비 막 진짜 막 몇십만 원, 막 100만 원 가까이 막 쓰시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막연하게는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수능 영어를 대비하신다면은 수능 영어를 먼저 대비를 하셔요. 그래서 뭐 중학교 3학년 때 적어도 고1 모의고사를 한 2등급 정도 받는 거를 목표로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한 중2나 실력되는 중2나 중3이라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단어는 또 중학 단어랑 수능 단어랑 달라요. 그래서 수능 기출 단어장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건 일일이 나열을 안 했지만 워낙에 유명한 단어장들 많이 있어요. 제가 쓴 것도 있고요. 기출 단어장 어떤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기출 단어가 많이 들어가 있는 엉뚱한 단어 말고
엉뚱한 단어 말고 기출 단어, 뭐 몇 년도 단어다, 몇 년도에 나왔던 단어다, 기출 단어 많은 기출 단어장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문법도 중학 수준에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하고요. 좀 더 수능에 타겟팅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 것들이 EBSI의 이제 수능 개념 강좌, 저의 정승익의 개대박 노트, 정확한 이름은 개념 잡는 대박 노트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뭐냐면은 수능을 대비하는 강좌예요. 이제 그런 거를 실력되는 중2나 중3들은 한번 들어보면서 아, 수능은 이런 맛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워낙 유명하죠. EBSI에 Grammar Power라는 강좌 있어요. 개인 교재가 있고요. 강좌는 역시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이 무료 강좌 적극 이용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료라고 하면은 좀 내키지가 않죠. 아, 무료니까 아, 뭔가 돈 한 10만 원 주는 것보다 퀄리티가 떨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다양한 곳에서 촬영을 했거든요. 지난 10년간 부르는 곳에서는 다 촬영을 하다 보니까는 뭐 서울에 반지하도 가봤고 뭐 무슨 빌딩도 가봤고 뭐 방송국도 가봤고 또 뭐 디지털 단지 구로 막 이런 데 가서 전문 스튜디오도 가봤고요. 정말 많이 가봤는데 EBS가 촬영 환경이 가장 완벽합니다. 거기는 방송국이에요. PD님, 또 카메라 감독님, 그분들이 이것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정말 진짜 막 프로그램을 제작을 하시는 그런 PD님이고 정말로 막 다큐도 찍으시는 그런 감독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학생과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전문가 집단입니다. 촬영 환경 가장 완벽합니다. 가장 완벽하고요. 그래서 뭐 저희가 무료로 찍는 게 아니에요. 막 제가 EBS 강의한다 그러는데 어떤 분들은 아, 봉사활동하네 이러시는데 저는 정확하게 강서료를 받으면서 강의를 하고 그 강서료 누구 거예요? 저를 포함한 우리가 낸 거죠. 우리가 세금으로 낸 거, 방송 수신료로 낸 거, 그걸로 지금 운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니까 우리 돈을 낸 거예요. 적극 이용하셔야죠. 저도 나중에 저희 아이들 EBS 적극적으로 이용을 할 생각입니다. 역시 돈 많으신 분들이 선택에 의해서 다른 거 하는 거 전 관여하지 않아요. 하지만 EBS를 무료라고 해서 아, 무료니까 아, 우리 아이한테 무료를 그러긴 싫은데 비싼 돈 주고 해주고 싶은데 이러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 다 우리 돈을 가지고서 세금으로 운영이 된다라는 거. 고등학교 대비한다면 요 강좌들 추천드리고 독해는요 이제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기출문제집도 EBS에서 기출의 미래라는 교재가 있어요. 이거는 수많은 기출 문제집 중에서 왜 기출의 미래를 추천드리냐면은 역시 강좌가 무료로 붙어 있어요. EBSI에 기출의 미래. 모든 문항들에 대해서 강좌가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강좌가 없는 거를 이렇게 막 풀어버리시면은 틀려도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거 부모님들이 확인해 주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출의 미래를 이용하시면은 EBS 인프라를 이용해가지고요. 기출 문제 틀린 것들 아이가 혼자서 또 공부할 수 있어요. 역시 기출의 미래에도 매년 제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요까지가 내신을 잡고 그 다음에 좀 실력이 된다면 중2, 중3의 수능 영어를 한번 잡아보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영어의 확장입니다. 이 아이가 내신도 A등급 받고요. 수능 영어도 곧 잘해요. 막 1, 2등급 받아요. 그러면은 이 아이의 역량을 좀 더 길러줄 필요가 있겠죠. 그때 역량이란 거는 영어의 쓰기나 말하기 능력. 학교에서 우리는 주로 독해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 말고 독해나 듣기 말고 쓰기나 말하기 능력 길러줄 수 있겠죠. 그리고 심화된 글감. 특히나 중학생이라면은 교과서 본문의 수준이 쉽기 때문에 좀 읽을 거리가 많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심화된 독해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거 이용할까요? 요즘 너튜브, 유튜브 너무 잘 돼 있죠. 지금 여러분들도 유튜브로 보고 계시잖아요. 유튜브 진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저도 정말 이제 유튜브 이렇게 또 활동도 하면서 다양한 분들의 영상을 보는데 진짜 세상은 넓고 참 다양한 분들이 계시고 알찬 정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저도 외국 사이트들을 많이 보거든요. 외국 채널들. 뭐 어떤 거 보냐면은 저도 뭐 CNN, BBC 이런 거 안 봅니다. 저 한국 뉴스도 잘 안 보고요.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은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영어 채널을 찾아봐요. 분명히 있어요. 저는 주로 이제 영화 같은 거 좋아하고요. 또 이런 기계들 좋아합니다. 카메라도 좋아하고요. 또 사실은 우리 아이와 같이 장난감도 좋아하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영어로 검색해 봅니다. 영어로 검색하면요, 당연하지만 영어로 된 채널들이 규모도 크고요. 아무래도 구독자들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영상의 질도 좋고요. 좀 그런 경우가 많아요. 기왕이면 영어로 이렇게 된 거를 보면은 뿌듯하고 공부도 되고 좋잖아요. 유튜브 그렇게 활용할 수 있고요. 유튜브 안에 또 테드가 다 들어가 있죠. 테드 영상들 또는 넷플릭스 보시거나, 저는 또 넷플릭스 아니라 왓챠플레이 이런 거 보는데 영어 자막이 달려져 있는 그런 영상을 제공하는 스트리밍 사이트들을 이용하셔가지고 미드나 영화 보실 수도 있고요. 영자신문, 영어 동화, 해리포터, 원서 같은 거 마음껏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 우리가 이제 이런 걸 하다 보면은 막 허겁지겁 막 하게 돼요. 테드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우리 애 디베이트도 해야 되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이거죠. 내신 영어 A등급이 나와야 돼요, 일단. 그러니까 내신 영어도 A등급이 안 나오면서 우리 애가 터프를 해야 되고 탭스를 해야 되고 디베이트를 해야 되고 아닌 거죠. 일단 내신 영어 A등급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스피킹은 되게 잘하고 어려서부터 영어 유치원 다니고 그래서 스피킹도 잘하고 하는데 학교 시험 어떤 그 코리안 스타일의 그런 되게 그래머를 강조하는 그게 너무 안 맞아라고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영어 잘하는 애들은 학교 시험 다 씹어 먹어요. 정말 영어를 잘한다면, 그 아이가 정말로 영어를 잘한다면 학교 시험은 틀리고 싶어도 틀릴 수가 없습니다. 정말 너무 문제가 쪼잔하고 이래서 틀리는 거 빼고는 A등급이 나고도 남아야죠. B등급 나오면서 C등급 나오면서 이거 스타일이 안 맞아, 한국 스타일, 문법 스타일 별로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변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나에게 이로울 게 없죠. 왜냐면 그런 아이들 고등학교 가면 더 깨지거든요. 그럼 평생 탓만 할 거예요. 한국 스타일이랑은 안 맞아. 영어 유치원 다니고 스피킹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 한국과 안 맞아라고 하면은 다 내 손해인 거잖아요. 일단 내신 영어 A등급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바로 영어 확장으로 가지 마셔요. 바로 어학원 다니시고 바로 디베이트 하시고 하지 마시고요. 수능 영어를 먼저 거쳐 가셔요. 간단해요. EBSI 홈페이지 가시면은 기출문제가 있습니다. 기출문제를 가셔가지고요, 고1 모의고사 다운받아서 풀어보세요. 아까 45문제였잖아요. 몇 개나 맞추는지 보셔요. 이제 절대평가기 때문에요, 등급 가리기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90점 넘으면 무조건 1등급이에요. 90점 넘나 확인해 보세요. 적어도 80점 넘나 확인해 보세요. 우리 애가 한 60점 나와요. 근데 스피킹하고 어학원 보내실 거예요. 그 아이 고등학교 가면은 그대로 60점 나오고 내신 5등급 나고 이럴 건데요. 그때 가서 후회하면 늦습니다. 고등학교 가버리면요, 할 게 너무 많아요. 중학교보다 과목도 많아지고 공부할 게 너무 많아져가지고요, 넓고 깊어지거든요. 그때 못 따라갑니다. 중학교 때 한번 체크를 점검을 해주시는 게 좋은 거죠. 수능 영어 1등급 수준이 나오는가.